이 오픈 AI에서 이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제 GPT가 4.5 버전이 나왔는데 얘네를 풀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CEO 샘 알트만 선생님께서 데려다가 이제 같이 그냥 턱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보니까 프리 트레이닝이었네요. 뭔가 뭐 포스트 트레이닝 이런 얘기를 안 하고 프리 트레이닝만 얘기를 하는 영상이었네. 네, 진짜 프리트레이닝. 왜냐면 근데 우리가 이게 진짜 궁금하잖아요. 그치. 왜냐하면은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거는 다 이 감춰져 있어요. 뭐 제일 비중 있게 다루는 얘기는 스케일링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케일링. 4.5도 어쨌든 GPT-4에 비해서 스케일링이 된 모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똑똑해진 모델인데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어떻게 스케일링을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라마4가 나와서 라마4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라마4에 이 아직 공개가 안 된 베히모스라는 모델이 2 트릴리언이잖아요. 네. 엄청 큰 모델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걔도 사실 스케일링이 된 지금 사실 학습하고 있다고 했죠. 아무튼 이제 오픈 AI에서 그럼 GPT 4.5를 하는 이 프리트레인 스케일 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GPT 4.5는 GPT 4 버전에 비해서 프리트레인 스케일링이 된 모델일까? 명백하게 yes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스케일링이 된 모델일까? 하면은 대략 10배. 10배 정도. 네. 그러니까 10배라는 게 어느 축의 방향으로 10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 그렇죠. 축일지, 모델의 디멘전 축일지, 웨이트 축일지 어떤 쪽인지는 혹시 얘기를 하나요? 뭐 그거는 완벽하게 정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일단 대충 내용들을 쭉 제가 본 거로 제가 어쨌든 영상을 쭉 다 봤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능 10배, GPU 10배. GPU 10배는 명확하게 10배라고 할 수 있지만 지능 10배는 뭐 어떻게 측정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나보다 지능이 몇 배 낮은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지능을 어떻게 수치화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이 46분이나 되기 때문에 내용이 엄청 길어요. 저는 안 봤어요. 한 네. 10분 보고 너무 귀중한 내용이라 네. 괜찮으면 열심히 봐야죠. 나중에 이제 정독 보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이미 다뤄준다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요약을 뽑아다가 텍스트를 뽑아다가 한국말로 다 바꿔놨습니다. 일단 GPT 4.5가 얼마짜리 프로젝트였냐? 대략 2년짜리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2년 전이면은 사실은 그때 챗GPT가 22년도 말쯤에 나온 게 GPT가 처음에 나오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3.5? 그럼 거의 나오자마자 한 거네. 그쵸. 3.5 시절부터 한 거죠, 이거. 아마도 4가 딱 나올 때쯤부터 한 것 같아요. 4.5를 어쨌든 그때 2년 정도 작업을 했다고 하고요.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러냐 하면은 제일 어려운 점 중에 뭘 얘기를 하냐면 스케일링, GPU 스케일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GPU 10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전까지는 GPU를 이제 보통 H100 기준이겠죠? 네. 10K 만 개 GPU 수준을 써서 학습을 하던 거가 만 개도 졸라 많은데. 만 개도 엄청 많은 거죠. 10만 개, 100K. 100K를 쓴다. H100 한 5천만 원 하잖아요, 대충? 대충 그냥 5천만 원이라고 치면은 저 네. 얼마죠? 조단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 이거 봤어요. 이거 1년 전에 본 건데 24년 3월에 X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GPT-6를 트레이닝하고 있다. 근데 이때 아마 4 기준이었으니까 이 6가 아마 4.5일 것 같아요, 아마도. 그냥 다음 버전 이렇게. 뭐 GPT-5는 어디 가고 GPT-6냐 바로. 그러니까 5가 아마 4 올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사실 계속 뭐 브랜딩 네. 아니면 5원일 수도 있고.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다다음 버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다음 버전인 4.5를 학습하는데 H100 100K 개가 필요하다. 10만 개. 네. 근데 10만 개를 이제 필요하다는 게 그냥 10만 개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쵸. 10만 개가 한 번에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InfiniBand 클래스 링크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Different region. 디프런 리전 간에. different region 간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 간에 인피니밴드, 그러니까 엄청 네트워크 속도가 빠른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GPU 간에 있는 인피니 밴드가 아니고 네. 진짜 다른 지역 간에 있는. 예를 지역 들어서 간에. 뭐 텍사스랑 뭐 LA랑 뭐 이런 막. 그렇죠. 클러스터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전이 클러스터니까. 그냥 한 리전에서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려고 했는데 그 한 주의 파워가 못 견뎌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냐? 이거 그냥 사실 트위터에 있는 그래서 거예요. 저 때쯤부터 그 ETF 중에 원자력 ETF랑 막 전력 파워, ETF 그쵸, 막 네. 그런 거 들어갔었는데. 네.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일까? 이런 얘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여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10만 개 수준
그러니까 100K GPU를 한 번에 돌려서 학습을 해야 되니까 10K 수준까지는 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멀티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GPU가 한 개가 있죠. GPU 한 개를 한 컴퓨터에다가 보통 8개나 10개를 꼽습니다. 그쵸 8개 8개, 보통 8개 꼽는다 치면 한 컴퓨터에다가 이게 한 노드예요. 그래서 한 노드에서 멀티 GPU로 하는 것도 벌써 조금 짜증나요. 근데 그걸 넘어서 이제 멀티 노드를 하죠. 이제는 저 8개 H백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학습하려면 멀티 노드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GPU 8개짜리 컴퓨터가 여러 개를 모아서 한 클러스터를 만들고 거기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가 이제 우리의 생각인데 이 100K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리전에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쵸. 싱글 스테이트에. 그래서 전력. 멀티 클러스터가 필요해요. 멀티 클러스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어쨌든 이 영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기억에 나는 게 일론 머스크가 그록 발표할 때 그록 3 발표할 네, 때 그록 3 발표할 때 이거 H100 10만 개 똑같이 규모가 똑같았어요. 100K 네. H100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 우리가 엄청 노력해가지고 120일 만에 그런 걸 구축해서 그록3 학습을 해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GPT 그 오픈AI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해본 스케일링을 한 거잖아요. 처음 하는 거죠, 사실.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막 결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아마 거기까지 제가 봤을 거예요, 영상에서. 이게 아무도 성공하지 않고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네. 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처음을 뚫는 게 어렵죠. 저 10만 개를 구축해가지고 했다더라는 걸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된다는 걸 알고 저렇게 추진하는 것도 당연히 대단한 건데 처음 하는 건 더 대단한 솔직히 거죠. 말해서 일론 머스크가 10만 개 저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엄청 어려운 건 알겠지만은 오픈의 결단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긴 하다. 그렇죠. 아무튼 뭐 그걸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에러들이 엄청나게 발생했대요. 막 저도 GPU 한 개에서 2개 넘어갈 때 엄청났는데 근데 뭐 멀티 클러스터니까 2개, 3개, 2개, 4개짜리로 넘어갈 때만 해도 뭐 DDP 이런 거 있잖아요. DDP 데이터 패럴레리즘. 파이토치에 있는 DDP로 넘어갈 때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 왜냐면 코드를 막 너무 많이 바꿔야 돼. 그때만 그렇죠. 해도. 네. 근데 이제 노드로 넘어가면은 또 그때 또 뭐 어떻게 했더라? 빡세죠. 오픈 MPI 뭐 어쩌고 막 엄청 많았어요, 뭐가. 근데 멀티노드는 진짜 빡세요. 멀티노드도 멀티노드도 그냥 그때 해봤을 때 노드 하나가 죽잖아요?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거 잘 커버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64개, 128개 돌려보는데 GPU 한 개가 뻥 나잖아요? 그럼 다 꺼지는 거예요. 맞아요. 똑같은 얘기 근데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겠어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멀티노드가 아니고 멀티 클러스터인데. 멀티 GPU로 학습을 시키는 방법 뭔가 다른가요? 하면은 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멀티 GPU까진 괜찮아요. 한 노드 안에 멀티 GPU는 왜냐면은 우리 딥러닝의 시초 알렉스넷 2012년 무려 그치. 걔도 멀티 GPU였어요. 그쵸. 시작부터. 그러니까 멀티 GPU로 하는 이유는 당연한 게 좀 더 큰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멀티 GPU를 쓰는 건데 멀티 GPU로 넘어가면서 이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원래 백 프로파게이션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CNN에 있는 배치 노멀라이즈를 할 거면은 모아야 되니까. 배치 맞아요. 사이즈에서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는데 GPU 간에 다른 GPU에 있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 뭐 다른 노드에 있는 건데 다른 노드에 있는 그 그레디언트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멀라이즈 다 가져와서 합치고 해야죠. 이런 걸 다 합쳐. 그래서 이제 예전에 데이터 마이닝 때 무슨 게더썸 뭐였지 그 맵리두스 갑자기 네, 그런 거 맵리두스. 나오고 막. 멀티노드부터 나오는 게 맵리두스죠. 분산 시스템. 그러니까 아무튼 넘어갈 때 엔지니어링 테크니컬 챌린지가 너무 많았다. 맞아요. 지금 어쨌든 여기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멀티 클러스터 갈 때 그런 챌린지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막 그런 게 있었대요. 무슨 뭐 네트워크 선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에서. 네. 근데 그런 거를 사실 선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러면 에러가 생기면 그 작업을 다시 하면 되니까 에러 내뱉고 다시 작업하고 하면 되니까 이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동작을 하잖아요. 근데 멀티 GPU 모아서 하는 거는 멀티노드 이 통신 에러가 나는 거를 생각을 못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펄트 톨러런트한 학습을 이어가는 거를 하는 게 되게 어려웠다고.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네. 약간 달리는 자동차에서 엔진을 막 수리하는 느낌? 네. 잠깐 멈췄다가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이런 거는. 그렇죠. 학습을 돌리고 있는데 야 잠깐 멈추고 뭐 고치고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거. 그런 게 아무튼 엄청 어려웠다. 그래서 그런 그 소모품들 네트워크 선이나 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연구가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수명이라던가 이런 게 그런 걸 이제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 하던 사람들은 파이토치 위에서 GPU도 네. 아니야. GPU 위에서 하이 레벨에서만 개념을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하드웨어 단까지 내려가면은 얼마나 힘들겠어. 네. 인프라 팀이 확실히 중요할 거고 저분도 다 거의 다 인프라 팀이죠. 네, 네. 어쨌든 GPT 4.5도 저 음. 분산 시스템, 멀티 클러스터. 음. 사실 분산을 넘어선 거죠. 멀티 클러스터는 한 클러스터가 아니니까. 멀티 클러스터 하는 게 빡셌다. 이런 거고요. 저게 근데 인프라도 인프라인데 정치적으로도 경제 정치요? 약간 네. 근데 그 정치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그 거기에 발전소를 땡겨와서 전력을 우리가 쓰겠다 막 이런 전력 뭐 그런 사용 협의하는 거 그거 그쵸 기관들이랑 다 해야 그런 것도 되니까. 엄청 빡셌을 것 같은데 뭐 일론 머스크도 그 공장에다가 음. 뭐지 기가팩토리 뭐 쓰다 남은 거 됐나? 거기다가 몰아놓고 했다 했잖아요. 네네 그쵸. 이미 다 전력 확보된 그런 곳에서. 이미 전력 확보가 제대로 되는 곳에서 해야 될 거고 어쨌든 제조업 공장은 전기 엄청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아무튼 멀티 클러스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프리트레인 스케일링을 어쨌든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개들이 칠 것 같아. 뭐야?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플래니터리 아니야 이제? 화성? 아무튼 이제 GPU 어쨌든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프리트레인 스케일링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미 LLM이 인간이 역사상 생성한 모든 글을 사실 다 학습했다. 이미 했다? 네, 사실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터넷에서 글을 다 모아다가 그 글을 읽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결국엔 인간이 이때까지 쓴 글을 모아다가 읽히는 거란 말이에요. 야, 그럼 내가 10년 전에 페이스북에 찐따같이 썼던 그런 글들을 다 네, 라마가 학습했다고요? 봤다고? 그 글은 라마는 못 봤죠. 어... 왜냐하면은 라마가 학습하기엔 쓰레기니까 필터링 당했죠. 필터링 당했다? 필터링 당했죠, 당연히. 이거 학습하면 오히려 성능 저하야. 그쵸. 그 이번에 라마4에 그거 써 있어요. 자기네 서비스에서 그 쓴 글들 가지고 처리 열심히 해가지고 학습했다고. 근데 그 47년 토큰 안에 님 글은 있을 리가 없다. 없겠지. 설마 있겠어. 한국어도 지원 안 되는데. 네, 그쵸. 아무튼 데이터 양이 문제예요. 양을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그쵸. 뭔가 컴퓨터는 돈을 때려 넣는다고 하면은 이제 뭔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에 우리가 인류가 만들었던 데이터의 양에 인터넷 뭐 한 50년대 만들어서 다 칠까? 네, 뭐 아무튼 부족할 텐데. 그쵸. 그치? 이미 끝났다 이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넣어도 더 똑똑하게 금방 학습이 되는 그런 무언가가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무튼 좀 이따 더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생산량이 그 컴퓨터 늘리는 속도에 비해서 느리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 저 맞는 것 같아요. 저게 결국 그 지금 있는 데이터에서 더 많은 통찰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다. 그렇죠. 같은 데이터 안에서 얼마나 더 똑똑함을 이끌어내느냐. 통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텍스트 데이터가 이제 부족한 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 스케일링에서는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네, 왜냐면 유튜브에는 프라이빗 영상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학습 못하긴 그건 못하겠지. 못하지만 어쨌든 유튜브 영상에서 틀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서 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 자체를 한다거나 사실 우리가 말하는 프리트레이닝 단계라는 게 이제 텍스트 토큰에서만 물론 이제 얼리 퓨전해서 뭐 비전 토큰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동영상까지도 그게 막 되고 있겠죠. 하고 있겠지만 지금 시도하고 있겠죠 이제. 네. 그 괜히 라마가 컨텍스트 윈도우를 늘린 게 아니겠죠. 저 계산량을 그리고 아까 위에 올리면은 데이터 효율성만 따지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도 혁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트랜스포머를 쓰긴 쓰는데 뭐 그거보다 더 좋은 아키텍처가 나온다면 뭐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옵티마이저를 뭐 더 좋은 걸 쓰면은 뭐 그래디언트가 더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같은 데이터에서 더 많이 똑똑해지는 게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모델 구조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학습 알고리즘이 바뀔 수도 있는 학습 거죠. 알고리즘이 달라져서 뭐 더 빨리 학습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더 좋겠죠. 네, 그렇죠. 그런 거를 다 포함하는 거죠.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 아닌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뭐 넘어가고 이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게 오케이 GPU 10배 오케이 스케일링. 그래서 지능도 10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능 10배 맞냐? 지능을 어떻게 수치화할 건데 이게 문제예요. 그냥 뭐 IQ로 때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수치화를 할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는데 일단 GPT 4.5
음. 4.5는 기존의 모델들에서는 아예 관찰되지 않던 능력들이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은 EQ, 감성. 그거 진짜 근데 그거 어떻게 수치화할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없던 거에 생겼다. 그냥 프리체인 스케일링을 늘렸을 뿐인데.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게 되게 뭐 그냥 되게 쉽게 말하는데 네. 공감이 안 가가지고. 그쵸. 뭐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는 그런 인간들만 하던 그런 미묘한 영역들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신기한 거는 이게 프리체인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체인에서 뭐 프리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 하면서 취향 같은 거 넣으면서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쵸. 아까 뭐 아레나 챗에서 잘 되기 그쵸. 위한 아부 포스트레이닝이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런 잔가지 기술이 아니라 프리트레이닝을 늘렸더니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체인이 어쨌든 그 포스트 체인을 잘 흡수하기 위한 기본 머리 지능을 올렸다는 거죠. 사실 프리트레이닝은 그냥 저게 우리가 지능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게 그냥 앞에 글을 채워서 이제 뒷 글을 완성시키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얘기하시는 그냥 거죠. 뒤에 뭐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모델이라서 여기서 지능이 있나라고 사실 생각도 들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서 어떻게 상식과 미묘한 의미 능력이 출현했냐 그 바로 알 수 있을까?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그걸 잘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포스트 트레이닝을 똑같은 포스트 트레이닝 했더니 더 좋아져 이래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 건지 그럴 수도 있죠. 그걸 이제 어떻게 실험했는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 아무튼 그 원인이 프리체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오픈 AI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지능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도 벤치마크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어쨌든 현재는 스케일링 을 저해하는 요소가 이제 메모리 밴드위스나 그 GPU 이런 거 아니고 멀티클러스 다 그냥 돈으로 때려 박으면 해결이 되니까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 데이터 어떻게 양질의 데이터 만들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어렵다. 그래서 요새 여기서 이제 말하는 스케일링 이제 하드웨어적 인프라적 스케일보다는 확실히 데이터 확보, 데이터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스케일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렇다는 거죠. 그 데이터 효율성을 늘려야 오픈AI 되니까. 안에서는. 네, 저 오픈AI에서는 이제 저 정도 규모에서는 버틀렉이 데이터인 거죠. 데이터다. 네, 저 GPU는 그냥 돈으로 다 이미 다 해버린 거죠 이미. 도대체 몇 수 앞에 있는 거냐? 진짜 대단하다. 뭐 근데 구글도 같은 곳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이 프리체인이라는 거를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보죠. 프리체인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뭘까? 뭐 왜 그냥 글을 잔뜩 읽으면 지능이 올라가지? 왜 능력들이 자꾸 생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프리체인이 뭘까 하면은 거기서 이제 나오신 분 중 한 분, 여기 이제 댄 계속 나오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댄이에요. 저분이 약간 연구자 같았는데. 댄. 근데 그냥 딱 봐도 벌써 이 포스가 느껴집니다. 뭔 소리야? 어떤 말투나 이 자세나 벌써 자세부터 혼자 다르잖아요. 자세 좀 허리가 안 좋았어요. 자세 좀 못 참았고. 그 느낌이 와요. 근데 저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프리체이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압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카파시도 이렇게 압축이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그 시리즈물 중에 바닥부터 굽기 제가 하던 거기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프리체인을 러시 컴프레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러시. 뭐가 러시예요? 그러니까 뭘 압축하는 거냐면 프리체인 모델이 프리체인 할 때 본 그 글 이라 함은 인류가 이때까지 생성한 모든 지식, 글들 이거를 압축하는 거예요. 압축을 하는데 그럼 모델 안에 그게 다 담기는 거죠. 그래서 걔한테 물어보면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다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압축을 풀고 이제 뭐 서치 엔진으로 검색하든 이런 느낌으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러시예요.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고 조금 잃어버린 게 있는데 까먹은 게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최대한 잘 압축을 한 게 이 프리체인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비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 프리체인 모델, 뭐 그냥 뇌라고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 뇌라는 거는 뇌가 이제 프로그램인 거죠. 뭐 수학으로 치면 함수라고 치면 될 것 같아요. 함수인데 인간의 모든 지식이 다 튀어나오는 함수. 뭐가 들어가면 다 나오는 그런 함수. 근데 그럼 그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그걸 어떻게 구현하고 있냐 하면은 사실 첫 번째 떠오르는 거는 구글 서치 엔진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지식을 뭔가 뭐 찾을 때? 네. 인간의 모든 지식이 다 압축되어 있는 프로그램 혹은 함수 뭐 하나 딱 꼽으라 하면은 사실 서치 엔진이죠. 그게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전 최근은 서치 엔진일 것이고. 그렇죠. LLM 이전 시대까지는 서치 엔진이죠. 그리고 현역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죠. 서치 엔진에다가 검색을 때리면 서치 엔진이 그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가서 우리한테 배달을 해주면 그 지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쨌든 그 서치 엔진에도 인류의 모든 지식이 있진 않을 거고 거기에 이제 좋은 페이지, 나쁜 페이지 구글이 알아서 다 분류해놨을 거고 필요 없는 건 다 벌어놨을 거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쨌든 서치 엔진과 그 연결된 데이터들, 웹상에 있는 데이터들이 그 프로그램이랑 볼 수 있는데 LLM이 훨씬 간단하죠. 서치 엔진보다. 용량도 훨씬 작고. 야, 근데 진짜 인류가 멸종하고 LLM 웨이트만 남아가지고 마치 그 개소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 그 다른 분들 이거 보셨으려나? 기억 전달자. 기억 전달자. 기억 전달자. 영화가 있으니까. 사실 난 그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 전에의 그 인류 지식을 그걸로 한 거잖아요. 네, 그 기억 전달자라는 영화 제목 기억 전달자인가요? 이게 내용이 그거거든요. 전체 쟤네 사회에서 SF 영화니까 저희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책으로 이거를 공부를 했었죠. 교과서처럼 썼었죠. 할아버지가 하나 있고 할아버지가 저 남자 주인공을 제자로 데려가다가 가르치는 건데 세상의 모든 저쪽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저 기억들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명의 사람이 이 세계수처럼 모든 거를 다. 딴 얘기긴 한데 나는 호라이즌 제로던 생각났거든. 그런 느낌. 호라이즌 제로던도 이제 인류 이제 리셋한 다음에 이거 스폰가? 아무튼 네, 지금은 뭐.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막 남아가지고 뭔가 하잖아. 네. 씹덕력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아무튼 압축을 한다. 네, 압축을 한다. 네, 이거 LLM이다 이제는. 이제 LLM 같다. LLM이 압축을 하는 머신이 되는 거죠. 몇 개가 쪼가리가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프리체인의 본질인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얘네들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 얘네는 과연 이 프리체인 모델의 이 모델의 어떤 지능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포스트 트레이닝 되고 나서 평가하는 거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 쉬울 수 있죠. 채팅해보고 그냥 바이브가 오잖아. 포스트 트레이닝 하고 나서는 어쨌든 말이 통하니까 정성적으로 사람이 좀 판단을 할 수 있다. 있는데 네. 근데 프리체인은 이제 이거는 그냥 뭐 말 따라하는 그거 아니야 그냥 원시 아니야. 앵무새인데 네. 거기서 어떻게 지능을 측정하지? 네. 게다가 이게 지능이란 게 되게 애매한 게 우리 딥시크 때도 봤지만 내재되어 있는 어떤 포텐셜이거든요. 사실 프리트레인은. 그치. 그거를 포스트 트레인 단계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치. 그런 게 이제 리즈닝 모델을 만드는 법이었죠. 딥시크가 밝힌. 네. 그래서 이 내재된 어떤 능력, 포텐셜을 측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거 얘네 지금 막 자기네들은 지능 10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렇게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네들도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거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뭘로 평가하냐, 무슨 데이터로 평가하냐. 거기서 인터널 코드라고 해요. 인터널 코드. 내부 코드? 네. 오픈 AI의 내부에 있는 코드. 왜냐하면 그 코드는 웹에 나간 적이 없죠. 그러니까 코드가 진짜 말 그대로 그 프로그래밍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외부에 유출된 적이 없는 코드. 말고도 뭐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좀 고민하면서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저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완전 까진 않겠죠. 네. 본 적이 없는 데이터가 일단 첫 번째. 그냥 아무튼 본 적이 없는, 절대 본 적이 없는 것들. 네. 근데 저거는 당연히 못 보게 할 것 같은데. 학습할 때 못 보게 하겠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채팅하는데 너 어떻게 만들었어? 그때 자기가 자기 트레이닝 코드 막 내뱉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안 되죠.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벤치마크, 아까 벤치마크 얘기를 하셨는데 벤치마크 한계죠. 벤치마크는 문제 정답이 웬만하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학습해 버립니다. LLM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벤치마크 다 뚫리죠, 계속. 벤치마크는 등장하자마자 문제가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인상 깊었던 게 그 마커 AI인가? 그 수능 나왔을 수능 문제가 이번에 수능이 딱 출제됐으면 LLM들이 수능 문제를 아직 안 봤잖아요. 인터넷 못 글이 봤죠.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바로 풀려가지고 능력을 차차삭 이렇게 한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거 말이 될 것 같은데. 그쵸, 괜찮죠. 수능 안 봤을 거잖아요. 노레지 컷오프가 있으니까. 그쵸. 그런 건데 이제 기출을 못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비슷한 문제까지 그거 근데 사실 수능은 전년도 문제가 있잖아요. 전년도랑 비슷한 문제면은 그거는 공부를 충분히 한 거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쵸, 맞아요. 똑같은 걸 본 건 아니지만 아무리 뭐 문제는 좀 다를지언정 네. 뭐 지문 같은 거는 지문이 다 비슷할 수도 그쵸. 있고 유형도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런 어쨌든 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평가 방법이냐. 아예 처음 보는 글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어쨌든 아직도 어려운 예를 문제예요. 들어서 작년에 디퓨전을 모르는 고등학교 꼬꼬마 아들한테 확산 모델이 뭐냐 막 이러면서 그쵸. 지식도 없는 거. 아예 지식도 없는 거. 아예 진짜 맥락도 모르는 거. 이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년 수능 국어에 디퓨전 모델이 국어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저 디퓨전 잘 아는데 틀리더라고요.
국어 지문. 근데 뭐 아무튼 그런 거를 얘한테 읽게 시킨 다음에 거기서 perplexity를 잰다. perplexity는 입력을 넣으면은 그 입력에 대해서 로짓 나오고 그 로짓의 probability가 네, 얼마나 뭐 이제 얼마나 높게 나오냐.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테고리컬 음.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로스는 음,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했을 때 음, 이제 맞았냐 틀렸냐만 보는 거고 음. 퍼플렉시티는 얼마나 헷갈리느냐까지 음, 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는데 찍어서 맞은 거는 이제 더 나쁘게 채점하는 그게 그랬던 것 어쨌든 같아요. 프리트레이닝 모델한테 그냥 글을 읽게 시켜가지고 얼마큼 뭐 글을 잘 완성시키는가를 네, 측정했던 것 같고 그걸로 이제 인터널 코드 같은 거를 넣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결국 그것도 음. 인터널 코드도 인간이 생성한 글이잖아요. 네, 그거를 얼마나 잘 따라하느냐. 그쵸. 인간을 넘어서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럼 좋은 지표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거기도 뭐 다음 더 좋은 지표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이렇게. 근데 그 적어도 아는 거가 아니고 좀 모르는 거에 대해서도 잘 완성시킨다고 하면은 뭐 일종의 지능으로 압축을 잘한다고 네.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봐봐 이제 이 다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알파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알파고라고 비유를 바둑이라고 비유를 하면은 고수의 본 적 없는 기보를 테스트로 따라가고 있는 걸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알파고가 인간보다 만약에 더 잘 둬요? 그러면은 고수의 기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고수의 기보보다 더 좋은 수를 둘 거 아니에요 알파고가. 그럼 러스가 채점을 할 때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얼마나 잘 압축을 시켰냐를 평가하는 거지 않나. 그 잘 압축을 해놨으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언락되지 않은 능력들이 있을 거고 그걸 포스트 트레이닝으로 잘 이끌어내는 게 이제 그 다음 역할인 거지. 그쵸.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다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다음. 모든 인간보다도 더 똑똑한 지능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지? 아닌가? 그걸 모르겠다. 바라보고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을 것인가? 지능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까? 어쨌든 자기네 내부의 객관적인 그런 프리트레이닝 평가 방법이 있는 거. 네, 인터널 코드로 뭐 음. 퍼플렉시티 같은 거를 측정하고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몇 가지 이렇게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했던 거 스케일링 러.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스케일링 러는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영상들이 나와요. 제 의견입니다. 저는 끝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케일링 러부터 얘기를 하죠. 스케일링 러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여기서 이 테스트 러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죠. 이 테스트 러스가 이때까지 안 본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잘 하느냐 숫자예요. 낮으면 낮을수록 잘 맞추는 거예요. 로스가 낮으니까. 네, 그럼 일단 이게 똑똑한 거라고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토큰 프로세스드 컴퓨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학습하는 연산을 많이 해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당연히 얘가 내려오겠죠. 내려오다가 똑똑해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number of parameter 저게 밝아질수록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는 거죠. 모델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작으면 음. 학습을 하면 할수록 똑똑해지지만 어떤 한계점 같은 게 있어요. 로스가 더 안 떨어지는구나. 더 이상 똑똑해지진 잘 안 않아요. 떨어지는구나. 네. 근데 모델이 커지면 비슷한 경향인데 당연히 학습을 더 해야 되지만 더 밑에까지 포텐셜이 갈 수 있지만 얘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한계점들이 명확한 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명확한 스케일링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델을 키우고 학습을 많이 하면 똑똑해진다. 두 번째는 그럼 얼마나 똑똑해지는데 했을 때 그 똑똑해지는 어떤 한계점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스케일링 러예요. 어쨌든 우리가 뭐 CNN 때는 VGG 19가 딱 나왔고 VGG 뭐 100이 나온다고 해도 막 저런 게 안 됐었잖아요. 레즈넷. 레지넷은 이제 아키텍처 좀 네. 달라졌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아키텍처의 중요성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또 뭐 레지넷 뭐 2000 된다고 레지넷 레이어 뭐 2000개 쌓고 이런다고 잘 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그렇죠. 어쨌든 뭐 18, 50, 150 뭐 이렇게 있었나? 뭐 그렇게 될수록 좀 좋아지긴 했죠. 근데 계속. 저 트랜스포머는 진정으로 네. 저거를 뭐 계속 늘리면 진짜 계속 되냐? 지금 그거를 아무도 모르죠. 이걸 몰라요. 나 왜냐면은 진짜 모르겠어. 아직 안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하는 족족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제 지금- 생각에는 GPT 4.5 단계에서 확 와닿지는 않아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지능에 올라간 정도가.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GPT 4.5는 이거 아직 유효하다. 그러니까 유효한 것 같긴 해. 네, 키우고 학습 더 하고 하니까 더 좋아졌다. 근데 저 그럼- 좋아지는 게 진짜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 네. 로그 함수로 증가하는 건지. 이게 근데 로그긴 하죠. 여기가 로그긴 한데 아무튼 뭐 숫자가 어떤 숫자든지 간에 그래서 나는 컴퓨터를 10배 했다고 해서 네. 지능이 10배 좋아진 느낌보다는
한 1.2배 좋아하는 느낌? 그냥 내 개인적으로. 아 그거는 맞죠. 왜냐면 애초에 여기가 지금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로그 스케일이고 여기서 이제 좋아짐은 테스트 로스가 어쨌든 내려갔다. 어쨌든 스케일링 로그의 핵심은 네. 저런 경향이 있다. 그럼 이제 아까 하던 얘기가 그거죠. 테스트 로스가 내려간 게 지능이 올라간 거랑 정비례하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아니게 될 것이다. 모르지. 그럼 어쨌든 테스트 러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인간 수준까지는 여기도 뭐 인간 수준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수준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인간 수준까지는 이게 아마 비례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는 똑똑해진 건지 아닌지도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걸 테스트 러스로 볼 수도 없을 거고 뭘로 봐야 될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파라미터 스케일은 충분히 이제 했다고 보는 것 같고 아까 영상에서 봤다시피 데이터 에피션시가 데이터.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 쪽으로 스케일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는 네. 느낌? 여기도 아마 그 얘기가 있을 텐데 아까 제가 그냥 컴퓨트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만 음. 파라미터, 음. 컴퓨트, 뭐 음. 데이터 사이즈 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있긴 합니다. 아무튼 뭐 컴퓨터랑 예를 들어서 약간 느낌이 지금 GPT 3.5에서 이걸 테스트했고 GPT 4에서 여기 됐고 근데 GPT 4.5가 여기라 치면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수렴을 할 만큼의 데이터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가 적으면은 그냥 좀 더 빨리 수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데이터를 더 늘려야 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리미테이션이 데이터다 이거예요. 지금 파라미터 늘려봤자 파라미터 늘리고 컴퓨터도 그때 많이 때려박을 수 있어요. 근데 때려박아봤자 지금 여기서 내려가다가 실험하기 전에 데이터가 다 떨어졌네? 하고 더 못 가는 상황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 같다는 느낌.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결국 그러면 데이터 회사네 그냥 다. 스케일링 런은 나중에 한번 따로 좀 자세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게 진짜 제일 중요한 어떤 원리? 본질? 뭐 제일 중요한 개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고요. 너무 거대한 세계관이라서 네. 자꾸 약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저런 지식들을 그냥 되게 디스틸레이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거 개인적으로. 그렇죠. 뭐 알면 뭐 달라져 나한테? 약간 그런 것도 조금 있어 사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네들이 볼 때 이제 다음으로 가야 될 거 방향은 어디냐. 다음 일단 스케일링이 아직 안 끝났고 스케일링 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가 트랜스포머는 어쨌든 아직 안 끝났고 데이터가 문제인데 그래서 막 샘 알트만이 그런 질문을 해요. 저희 직원들한테. 그러면 사람이랑 비교하면 어떤데?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데이터에 대한 어떤 효율성. 지금 데이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잖아요. 왜냐면은 사람이 평생 살아도 인간이 여태까지 생성한 모든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근데 얘네는 읽었잖아요. 왜냐면 그냥 GPU 파워 때려 박았으니. 그럼 사람은 왜 안 그래도 똑똑하지?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해서 물어보는데 그래서 같은 양의 책을 읽었다. 같은 만큼의 토큰을 LLM한테 학습을 시켰다. 사람은 책을 읽었다. 하면은 사람은 이 흡수력이 LLM에 비해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문학적으로 훨씬 효율성이 좋다. 그래서 그럼 몇 배인데 하니까 그냥 숫자를 말을 못해요. 그냥 감도 안 올 정도로 뭐 한 10만 배, 100만 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데이터를 딱 봤을 때 그냥 압도적으로 흡수를 훨씬 잘한다. 그다음에 뭐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스케일링 뭐 아래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GPU가 또 여기서 10배 늘어난 100K가 아니죠. 1밀리언 GPU로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을까? 이것도 질문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확신을 못 하겠지만 뭔가 새로운 학습 방법이라던가 이런 게 나온다면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렇대요. 어쨌든 뭐 프리트레이닝을 어쨌든 제일 잘하는 회사인 것 같고 그렇죠. 그거만의 자기네 원칙과 뭐 어떤 철학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일리아가 포스트 트레이닝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사실 그 프리트레이닝을 잘하는 것만큼 그 능력을 잘 꺼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포스트 트레이닝도 얘기하겠죠? 해줄지 모르겠네. 아니 그래 어쨌든 오픈 AI에서 이런 거 원래 잘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이틀 전에 올라왔는데 제가 보고 내부 인터널 코드로 평가를 한다는 거나 아니면 실제로 스케일링을 어디까지 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걸 좀 얘기해줘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뭐 실제로 배운 게 많아요. 어떤 힌트가 된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저 사람들 말고는 이런 걸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그러니까 저 지금 완전 지금 인류에서 가장 그 지능에 가장 가까운 지능의 근본? 지능의 끝에 지능의 본질? 지능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편으로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죠. 많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내가 이제 아레나는 이제 좀 보기 애매한 벤치마크다.
적당히 더 그럼 더 좋은 거 뭐가 있냐 하면은 사실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고 이제 저기서부터 세츄레이션이 이미 된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그냥 뭐 얼추 정도만 보면 된다. 얼추 네. 이제는 사실 LLM의 지능은 얼마나 에이전틱하냐를 잘 봐야 되는 것 같다. 도구를 어떻게 잘 쓰냐 이런 걸 봐야 되지 않을까? 에이전틱하냐. 이제 막 그냥 채팅으로는 그러니까 사람도 한 10마디 하고 지능을 평가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얼마나 에이전틱하냐 그건 어떻게 평가하죠? 이제 그 약간 그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알파 지오메트리, 알파 뭐 프루프 이런 게 네. 수학 문제 엄청나게 잘 풀었어. 네. 그래 지능 높아. 네. 근데 그게 나한테 쓸데있는 지능인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범용적인 건 아니니까. 사실 이제 범용적인 지능 측정은 끝난 것 같고 뭔가 그 특수 지능, 뭐 수학을 잘하는 지능, 뭐 네. 코딩을 잘하는 지능, 아니면 말 맞다나 뭐 EQ가 높은 EQ 지능이라든지 네. 각각 특화된 지능을 어떻게 재느냐가 좀 중요하실 것 같다. 컨텍스트 길이도 엄청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컨텍스트 길이. 결국은 네. 클로드 3.7도 좋은 게 컨텍스트 길이가 꽤 높으면서 성능이 네. 좋은 거니까. 그렇다면 그 스카우트? 아이 그거는 진짜 제미나이가 갈릴레오 1등함. 제미나이가 갈릴레오 1등 했어요? 갈릴레오 뭐예요 이거? 뭔지 모르는데. 아 이거네요. 에이전트 리더보드. 왠지 그러네요. 5원이 껴있는데도 이거 왠지 가격도 같이 고려된 점수인가? 사실 리즈닝이 네, 그 모르겠다. 수학 문제 근데 네. 수학 문제 잘 푸는 거 막 솔직히 엄청 중요하지 않잖아 나한테는. 코딩을 잘해야 되잖아. 근데 수학 잘하는 거랑 코딩 잘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좀 상관성 있잖아요. 조금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수학 코딩 이런 거는 음. 뭔가 막 시행착오를 많이 해보면서 해야 되는 문제류인 것 같고 테스트 타임이 본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건 것 같고. 내가 뭔데 뭐 지능을 논하고 있냐 씨. 그냥 다 나보다 똑똑한데 이거 LLM들 이거. 그렇죠. LLM한테 의존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커서 없으면 못 살아 이제. 네, 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